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렌트비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이 12일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연방항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아시안 대학생 약 7명 가운데 1명꼴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칼스테이트 LA에서 타인종 학생들 대상으로 K-팝 댄스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K-팝 열풍을 타고 타인종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등의 감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1979년 11.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때 한국에 주재한 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긴박한 움직임과 상황 판단을 엿볼 외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렌트비가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렌트비는 지난달 연 5.7% 상승률을 기록해 1년 전인 5%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연 렌트비 상승률입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렌트비 연 상승률은 4.7%에 달했습니다.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빗발치면서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이 12일 이를 수수방관해온 연방항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피어와 LA시 검사장과 데이빗 뉴 LA시 4지구 시의원 등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항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에서 비롯된 소음에 견디다 못한 샌퍼난도밸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연방항공국이 수수방관하자 시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공항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수년 동안 지속돼 왔으며 항공 교통량을 완화하고자 101번 프리웨이와 405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간 지역으로 비행 경로가 변경된 후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시의회는 지난 10월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 경로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데이빗 뉴 시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샌퍼난도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잔리 LA 12지구 시의원도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 샌퍼난도밸리 지역의 소음 공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하는 등 공항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샌퍼난도밸리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항공국이 지난 2017년 정부기관이 인정한 비행 경로를 준수하지 않고 비행 경로로 이용된 적 없는 샌퍼난도밸리 남쪽 지역으로의 비행을 허용해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변경되기 전에 경로로만 운행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은 우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샌퍼난도 남동과 산타모니카 산간 지역 주민 수천 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법원이 연방항공국의 과거 경로를 이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지난 5일 칼스테이트 LA에서 타인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K-팝 댄스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K-팝 열풍을 타고 타인종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남궁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캘스테이트 LA의 야외 광장에 퍼지는 BTS와 블랙핑크의 신나는 노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 리듬에 맞춰 대학생들이 열심히 댄스 동작을 따라합니다. LA 문화원이 주최한 이날 K-팝 댄스 워크숍에는 K-팝 댄스 커버로 유명한 얼반 LA 댄스 스튜디오의 멤버들이 지도를 맡았습니다. Yeah, definitely K-pop's like a big wave right now, especially in California. So I think it'd be really, really good for people to start looking it up and becoming a little bit more aware of like the different styles of K-pop that there is as well. LA 한국문화원은 미국에서 K-팝의 열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국 대학에서도 K-팝 학과가 생길 정도로 K-팝에 대한 타인종들의 호응이 뜨거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은 행사가 끝난 후 학생들의 간식으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과자인 허니버터칩과 초코파이를 나눠줘 학생들의 한국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고취시켰습니다.
이제 현지에서 K-팝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대학교와 같이 노력해서 한류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문화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한 캘스테이트 LA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데다 K-팝 댄스 수업과 K-팝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 학교 당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성장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교민사회나 한국 정부 교육원 문화원 등등에서 스폰서를 많이 해줘서인 덕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학교 당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우리 학장이나 총장이나 한국 관련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행사들이나 또는 한국학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종들 사이에 K-팝 노래에 이어 댄스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이곳 LA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전국 아시안 대학생 약 7명 가운데 1명꼴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 클리어링 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연례 대학 졸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입학한 아시안 학생 총 10만 5,940명 가운데 1,600여 명은 학교를 중퇴하고 어떠한 교육기관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퇴율이 15%가 넘는 셈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입학한 20세 이하 아시안 학생의 중퇴율은 12.1%로 나타났습니다. 중퇴율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습니다. 아시안 남학생의 중퇴율은 16.4%로 여학생의 12.6%보다 높았습니다. 인종별로 비교하면 아시안 대학생의 중퇴율은 백인 등 타인종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학교 유형별로는 4년제 공립대 중퇴율이 4년제 사립대보다 더 높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년 10월 연방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앞두고 연방당국이 온라인 신청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리얼 아이디 신청자들이 차량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좋은 직장 순위에서 올해 나란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구인 구직 웹사이트 글래스도어가 2020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순위에서 구글은 11위, 페이스북은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한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피해 여성들과 2,500만 달러의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와인스틴과 파산한 그의 영화 제작사인 와인스틴 컴퍼니 이사회는 와인스틴과 회사 측을 상대로 걸려있는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7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약 2,500만 달러가 수십 명의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지불될 예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데스티네이션인 부에나파게 더 소스몰에서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슈퍼 클래식 콘서트 시리즈의 두 번째인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 감독 오정근의 지휘 아래 LA 마스터 오케스트라와 함께합니다. 콘서트는 더 소스몰 메인 플라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리며 공연 관람은 전석 무료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퀸스 다운타운 플러싱의 메인 스트릿에 승용차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는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와 프랭클린 애비뉴 사이 메인 스트릿 0.6마일을 승용차 통행 금지 구간으로 설정하고 버스와 트럭 등 상용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앞장을 서온 셰론 블러바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회 의장이 9일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은퇴식에는 제프리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회 의장 당선자와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해 블러바 의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10일 포스터시티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주최된 한류 확산 포럼에서 베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한류 행사 기획자들이 모여 한류 컨텐츠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가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오버타임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단계적 도입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연봉 83,400달러를 받는 매니저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5배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여운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군데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북미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미군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등의 감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이날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이달 2일, 5일, 9일, 11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 정찰기 28C 조인트 스타즈도 이날 한반도 상공 29,000피트에서 포착됐습니다. 지상의 목표물을 주로 감시 정찰하는 28C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과 10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28C의 순항 속도는 마하 0.8로 한 번 비행하면 9시간에서 11시간가량 채공할 수 있고 항속 거리는 5,760마일에 달합니다. 통합 감시 및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탑재한 28C는 북한군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 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정찰기를 연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날 첩보위성 수준급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군 정찰기의 활동이 민간에 포착되는 것은 정찰기 위치 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켜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북 압박 차원에서 정찰 활동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트위터에서 미 공군이 현지 시간 12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 인근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알리며 반덴버그에서 뭔가 발사될 것 같지 않냐고 적었습니다. 반덴버그 공군 기지는 과거 미국이 ICBM인 미니 트맨 3 발사 시험을 한 장소여서 이번에도 비슷한 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1979년 12.6 사태와 12.12 군사 반란 때 한국에 주재한 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긴박한 움직임과 상황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외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한미클럽은 12.6과 12.12 40년을 맞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제임스 퍼슨 교수와 함께 당시 급박한 상황을 기록한 양국의 외교 문서 500여 쪽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이어진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등 급박했던 시기에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12.12를 초기부터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한 사실과 주미 한국 대사를 불러 신군부에 압력을 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12.12 당일 보낸 한국 쿠데타라는 제목의 전문을 보면 우리는 쿠데타라고 부르지 않도록 신경 쓰지만 군사 쿠데타의 모든 성격을 띠고 있다며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또 권력 통제력은 기무사령부 사령관이자 강경파로 알려진 전두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미 국무부 배포용 성명을 첨부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문제 전문지를 인용해 한국전이 결코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무력 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음이라고 표현하며 북괴군이 남침을 강행할 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수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 협의체에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이 한국당의 반대 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 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 역시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아가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한국 헌법 7조 1항과 헌법 7조 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 별도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회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한국당의 의석수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과 연대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한 뒤 4년여 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